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11월이 이제 오늘 포함해서 사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동안 11월 동안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리고 있는 좋은 종목 11월과 12월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 계좌에 잘 담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강한 강세 장이긴 합니다만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우상향을 해서 가면 참 좋겠는데 지금 빌빌대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재미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한 종목,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주도주, 그리고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 계좌에 넣으셔야 되는데 아침 방송이나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곰곰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강조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2015년 내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조만간 새로운 바람이 부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요. 그러한 바람이 불기 위해서 11월과 12월 방아쇠를 당기는 트리거 종목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지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종목을 여러분 계좌에 잘 담으셔서 2015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의 투자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25일 화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수로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 대비 13.70포인트 오른 1978.54를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4,438억 매도를 한 반면 외국인은 3,481억, 기관은 912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금융투자업자가 629억, 사모펀드가 193억, 보험업이 90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23억, 비차익거래가 3,156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3,379억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혼조세가 두드러졌죠. 그동안 조정을 많이 했던 철강금속이 4.6%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운수, 장비, 증권 등 15개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등 13개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강세 종목이 다소 우위를 보였죠.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SKCNC,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 등 약세 마감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서비스업을 1926억, 제조업을 948억 매수한 반면 철강금속을 110억, 은행업을 39억 매도를 했는데요. 반면 기관은 제조업을 2,701억, 운송장비를 1,015억 매수한 반면 서비스업을 1,063억, 전기가스업을 462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원 50전 내리면서 1,112원 3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05달러 내린 1.241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0.0661원 내린 9.390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297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528개 종목이 조정을,
58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거래 대비 2.05포인트 내린 541.9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695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229억, 기관은 461억 매도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27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 의료 정밀기기, 코스닥 신성장 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고요. 반면 디지털 콘텐츠, 인터넷, 방송 서비스 순으로 15개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약세 종목이 또 우세했죠. 인터파크 인터내셔널, 내추럴 엔도텍, 시젠 등 그동안 강한 상승을 보였던 놈들이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반면 게임 비리 상한가, 서울반도체, 컴투스 등 강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인터넷을 165억, 방송 서비스를 22억 매수한 반면 디지털 컨텐츠를 122억, 제조업을 108억 외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를 했고요. 반면 기관은 오락 문화를 42억, 소프트웨어 업종을 12억 매수한 반면 제조업을 198억,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25억 등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7개 종목을 포함해서 388개 종목이 강세를,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574개 종목이 조정을, 54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25일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3, 4분기 가계신용 발표가 있고요. 코스피의 한국가스공사가 이사 감사 선임건으로 주주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독일의 지표가 긍정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너무 강하게 올라갔죠. 급등 피로감에 약간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 ECB의 부양 기대감으로 유럽 증시가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했죠. 그 이후 이번 주는 월요일에 개걸음, 횡보장세를 연출을 했는데 유럽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기업 환경지수가 7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IFO, 독일 경제연구소가 독일의 11월 기업환경지수를 104.7로 지난 10월 103.2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잘 긍정적인 그 수치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지난주에도 발표를 통해서 추가 경기 부양 의지를 천명하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들이 이 긍정적인 수치들이 나오는 그런 주요한 요인이다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유럽 중앙은행이 유럽의 경제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IFO 기업 신뢰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을 대표하는, 특히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가 독일이죠. 그 독일을 대표하는 그 기업들의 경기 전망 척도를 나타내는데 유럽 중에서도 독일의 그 대표하는 기업들의 임원 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그들의 대표하는 대표단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이 전거래 대비 0.48포인트 상승한 345.71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뿌띠백은 전거래 대비 20.97포인트 조정한 6,729.79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닥스30은 52.99포인트 상승한 9,785.54를 기록을 했는데요. 프랑스 객사공은 21.21포인트 상승한 4,368.4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통신기업입니다. 브리티시 텔레콤이 스페인 텔레포니카 소유의 모바일 서비스 O2를 인수하겠다는 추진 소식에 3.7% 강세 마감을 했고요. 생명보험사죠. 프렌드 라이프 그룹이 아비바 그룹이 88억 불의 매수 발표를 하면서 5.9% 급등이 됐고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시티그룹이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3.2%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소매업종의 강세로 다우와 S&P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파장이 있을 뉴스가 없는 가운데 경제지표 발표 없이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도 28일부터 시작되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매업종의 강세가 장을 아주 멋지게 연출을 했는데,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좀 그 씀씀이가 좀 여유로워졌죠. 거기다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연말 쇼핑 시즌이 눈앞에 닥치면서 소비 증가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자제품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연말 매출 증가 기대감에 2.29%, 의류업체 어번 아웃피터도 매출 상승 전망에 주가가 5.3% 급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금년 연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전망이고, 그 주요한 원인이 바로 저유가 덕분이다 라고 유가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가는 당분간 소비주 위주의 테마장이 연출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 석유 장관 회의를 앞두고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페크 회의를 앞두고 이란이 유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 100만 배럴 감산 제한한 상태인데요. 그러나 오페크 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제한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감산 결정 여부는 계속적으로 감찰해야 될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내보내면서 다우가 전거래 대비 7.84포인트 오른 17,817.90을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S&P 500도 전거래 대비 5.92포인트 상승한 2069.41을 기록하면서 벌써 금년에 46번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은 전거래 대비 41.92포인트 상승한 4,754.89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104개의 업종이 상승을 하고 14개의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다우존스 비철금속, 월드 기초산업과 다우존스 중장비가 강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15개, 하락이 14개였는데 인텔, 월트 디즈니, 보잉 순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의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77개, 하락이 20개였는데 일리노이주 호프만 에스테이트에 위치한 소매업체 시어스홀딩스가 5.6% 강세를 보였고요. 캘리포니아주 밀피타스에 위치한 반도체 장비업체 KLA 텐코르가 2.7% 강세 마감을 하면서 83달러 71센트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P 500에서는 상승이 316개, 하락이 167개였는데 와이오밍주 캐머러에 위치한 소매업체 JC페니가 6.7% 급등을 했고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소매업체 어반 아우트피터가 5.3% 강세 마감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매업종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진료가 73센트 조정한 배럴당 75달러 78센트로 런던 IC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68센트 조정한 배럴당 79달러 68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2달러 조정하면서 온스당 1195달러 5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1월 25일 화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자, 먼저 미국입니다. ICSC 골드만삭스 연쇄점 판매지수, 3쿼터 기업이익 예비치, 3쿼터 GDP 수정치, 존슨 레드북 소매자 판매지수와 9월 S&P K-실러 주택가격지수, 9월 주택가격지수,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와 11월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지수, 뉴욕 연방은행 3분기 가계 부채와 신용보고서, API 주간 석유보고서 발표 예정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휴레패커드가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10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선행 지수, 일본은 구로다 하루 있고 일본은행 총재 연설이 있고요. 10월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의사록 발표 있습니다. 거기다 10월 기업 서비스 가격지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EU에서는 3쿼터 경상수지 예비치, 독일은 도이체방크 금융안전자산 보고서, 3쿼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 발표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월은 여러분들이 남은 12월과 그리고 다가올 2015년도에 갈 종목을 사전에 미리 담아 넣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단기적으로 지수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개걸음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왔다가 또 실망을 하고 그런 빠져나가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원숭이와 시소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인이 있는 그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만인이 가고 있는 곳에는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항상 외롭게, 그쵸? 여러분들이 대중의 무리 속에 섞여 있지 말고 외롭게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시장이 보이고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보이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다가올 12월달 내년 2015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25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오늘 또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